살면서 그런 날 있어요. 아, 의미 없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얻는가 하면, 뭐 그닥 대단히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제법 멋진 계획을 세웠다가도, 어, 며칠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답게 그 계획을 조용히 철회하죠.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누구나 보통 그렇게 살아서 안심이긴 하지만 그중엔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학원에 가고 또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넓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또 한편으로 와, 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난 지금의 나보다 더 멋진 내가 되고 싶은데 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삶은 그런 감정의 반복 같아요. 따져보자면 어느 쪽이 더 참기 힘든가에 대한 결정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참기 힘든가? 아니면 어, 내가 만든 습관의 나를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가? 이 소소한 팟캐스트도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게 힘든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 쉬고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더 힘든가? 이번 주엔 하루를 쉬는 게 더 힘들어서 녹음을 합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와 함께하는 굿 리스너,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 광고가 있습니다. 제 광고입니다. 2017년도 진소 캘린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캘린더는 물론 제 그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소에서 나왔던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셨던 12개의 문장도 글씨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탁상용 캘린더와 그 다음에 아마도 당신의 크기만한, 여러분의 크기만한 대형 패브릭 캘린더를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2주 동안만 받는다고 해요. 2주 동안 주문을 받아서 아마 11월 초 중순 정도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200분이 넘어야지 제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행히 주문이 200분이 넘어서 제작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0부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1000부가 다 팔리면 더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문을 하실 분은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맙게도 엽서집이 출시된 지 한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이 돼서 근데 뭐 제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서요. 이 제작사 쪽에서 재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엽서를 구매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캘린더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캘린더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해당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서영님이 5일 전에 보내주셨어요. 지난 겨울 네팔의 안나푸르나를 오르면서 가장 힘들고 아름다운 순간을 남긴 여행글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걸었던 어려운 길인데 여길 왜 또 왔지 후회하며 다시 걸어보고 싶네요. 이틀간의 폭설로 고립되어 있던 데우랄리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날 하늘이 새파랗다. 사라졌던 길은 앞서 걷는 이들의 발자취에 의해 새롭게 다져지고 골짜기를 따라 걸으니 가까이서 작은 규모의 눈사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려보면 절벽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눈가루. 이 좋은 날에 하필 아침에 먹은 커스터드 푸딩이 제대로 얹혀 속이 메스껍다. 큰 바위 옆에서 조용히 개워낸 뒤 맨손으로 눈을 한숨 떠 입을 헹구고 다시 한숨으로 쓱쓱 덮어두니 참 별일이 아니다. 다시 길을 떠난다. 물고기 꼬리를 닮은 피시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 프라레 봉우리는 이제 등 뒤로 감추고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신들이 살고 있다는 저 꼭대기가 제법 뾰족하다. 나무 한 그루 없이 4,000m 산길에서 사방에 쌓인 눈과 간간히 박혀있는 검은 바위와 누렇게 마른 풀들 사이로 걷다 보면 길을 따라 구름이 올라온다. 아니 사실은 구름의 골짜기를 따라 인간이 올라가는 것일 테지. 길 위에서 마주친 구름은 파도처럼 밀려와 유령처럼 나를 통과하곤 빠르게 저 앞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햇빛. 가까운 산 봉우리 위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이 무지갯빛으로 일렁인다. 그냥 천천히 걸었다. 분명히 앞서간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천천히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에 앉고 햇볕이 나면 장갑을 벗고 구름이 지나갈 때 스치는 서늘함을 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이었는데 부끄러워 선글라스를 끼고 펑펑 울었다.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기뻐서 울고 아름다워서 울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래요. 안나푸르나. 저도 한 3년 전에 히말라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나푸르나를 아주 멀리서 봤을 뿐이고요. 제가 올라간 곳은 한 3,800m 고지였던 것 같아요. 한 이틀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우기여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올라가면서 간간히 계속 비가 내렸고 또 내려오면서도 꽤 많은 비를 맞기는 했는데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대체 산에 왜 올라가는 걸까? 저는 걷는 거는 좋아하는데 등산은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등반을 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친구가 인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에서 혼자 뭐랄까 좀 절망한, 좌절한 그런 표정으로 퍼져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같이 인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인도를 좀 구경을 하고 같이 그때는 길에서 만나다를 연재하고 있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한 2주치 원고를 미리
완성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트레킹을 하자고 했죠. 히말라야 둘레길을 트레킹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좀 많이 걸으면은 좀 뭐랄까 해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 친구에게 일정을 맡겼죠. 친구가 그 네팔 카트만두에서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시는 그 뭐라고 그러지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 예약하는 그 뭐지 상품 페이지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를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라는 문구를 보고 전 정말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카트만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가자면은 또 경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1시간 정도를 이제 가야 하는데 우기다 보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쳐서 한 그 국제선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까지 뭐 한 5분 정도 걸으면 돼요. 그래서 5분 정도 걸어서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등반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좁은 국내선 대합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비구름이 가셔서 저희 차례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 경비행기에 올랐는데 경비행기 탑승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 예, 한 3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비행기에. 아, 그 승무원도 있습니다. 그 30명짜리 경비행기에 승무원이 계신데 그 생수와 사탕을 줬던가? 그래요. 아무튼 그 사탕을 입에 물고 아, 그 비행기가 뜨는 걸 아주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그, 그 경비행기가 아주 그 고도가 높지 않고 아, 그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창이 아니라 비행기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그 옆에 그 산 봉우리 즈음에 그 사냥을 끌고 가는 네팔 소년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아주 자세히 보여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와, 그래도 제가 그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그 비행기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어찌나 흔들리는지 그 중간중간 그 승객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착륙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그 파일럿의 그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지금 그 활주로에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한 10분, 20분 정도 그 상공에서 대기하겠다는. 그때 그 경비행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예비 연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는데 아무튼 한 맥시멈으로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착륙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에 모두들 두 손을 잡고서 이제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 떠올라서 아, 다시 그 파일럿의 그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요. 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활주로의 시계가 너무 나빠서 착륙을 할 수 없다. 돌아가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세계 각지에서 온 그 트래커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 착륙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것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카투만두에 다시 돌아가서 그 에이전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돌아왔다. 내일 다시 가겠다고 해서 호텔을 다시 예약을 하고 그 호텔에 다시 묵고 아, 그 다음날 다시 국내선 공항으로 갑니다. 또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그 결국은 착륙을 했습니다. 그날은 착륙을 했는데 착륙하는 순간 승객 전원이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전 거기까지가 히말라야 트레킹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틀 동안 올라가는데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계단을 올라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 남녀노소 오를 수 있는 히말라야는 없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고요. 덕이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친구는 올라가면서 고산병이 와서 저의 어깨를 잡으면서 좀 이상하다면서 고산병이 아닌가 해 라고 저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어지러운 것 뿐일 거야. 뭐 이 3,000m 고지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고산병이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겠냐라고 위로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산병이 가장 쉽게 찾아오는 고지가 3,000m에서 3,500m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가 저의 멱살을 잡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3,500m의 고지에 올라서 하루를 더 자요. 하루 더 자고 새벽 4시 반인가 일어나서 300m를 더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오르면은 안나푸르나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친구와 함께 300m를 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데 저희에 앞서서 네팔 그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이제 커다란 보온병을 세 분이서 이제 머리에 이고서 먼저 출발을 하세요. 올라가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니까 3,800m 고지에서 짜이를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결국 안나푸르나를 보진 못했어요. 3,800m 고지에서 보지 못하고 잠깐만 3,800? 800이 맞나? 5,800이었나? 좀 지금에 와서는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구름을 보면서 짜이를 마시고 다시 내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려오면서 가이드가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네 친구가 저 속도로 걸어가면은 여기서 하루를 더 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식사를 예약을 해놓겠다. 예약을 해놓고 밥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너희는 와서 먹고 바로 출발하면 될 테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가이드가 먼저 가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하루를 묵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마구 뛰어 내려왔죠. 그래서 관절염을 얻어왔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1년 고생한 것 같아요. 그 관절염을. Anyway, 그건 그렇다 치고, 야, 정말 정말 멋있어요. 제가 아까 왜 히말라야에 같은데 이 고생스러운 곳에 오냐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풍경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그 동화 속 풍경이랄까요? 좀 달라요. 예. 너무 달라서 이런 기분 때문에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히말라야 등반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막을 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제 다음날 히말라야 트레이킹을 모두 마치고 하루를 더 자고 그 카트만두에서 이제 인도로 저희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 국제선 그 카운터에 갔는데 저는 이제 수속을 마치고 저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출국 심사를 받으려고 그 카운터에서 친구 여권을 보더니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인도에서 출국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친구가 이제 6개월짜리 트래블 비자를 받았나? 그랬어요. 그랬는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를 받았는데 인도를 출발을 해서 외국에 갔다가 14일 동안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에.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무슨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자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나가면은 14일 이후에 다시 인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인도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찍어와야 한대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인도 대사관에 갔는데 인도 대사관은 12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12시밖에 안 되는데 문을 닫았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같이. 정말 닫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카투만두에서 금토일을 여행을 더 하고 월요일에 다시 대사관에 가서 심사를 받고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하긴 덕분에 카트만두 박물관도 구경을 했고요. 네팔 음식이 맛있어요. 오히려 저는 인도 음식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팔은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진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무튼 이 글을 보니까 그때의 그 여행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브라운님이 보내주셨어요. 군인 남자친구랑 어제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날을 위해 월차도 쓰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하필 현장 학습의 날이지 뭡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수많은 학생들에 치여 결국 놀이기구는 딱 2개 탔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어떤가요? 더욱 있는 힘껏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무원들을 돌고 돌면서 뭐가 그리 신나던지 놀이동산은 아이처럼 웃을 수 있게끔 하는 마술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기분 좋게 웃는 초승달이 올라올 때쯤 마침 장미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그 달큰한 공기의 향기도 온도마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추워서 덜덜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잡아주는 커다란 손도 빛나며 감동하는 남자친구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방긋이 웃어주는 그 입꼬리도 장면 모두 눈이 아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황홀하면서도 혹여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렇게 오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감까지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달의 마력에 끌려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인 채 완벽하지 못해도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스스로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기울기가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에 담은 이 감정들과 장면들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봐 오래오래 마음을 덮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올해 겨울엔 핫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브라운님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저는 그 회사 워크숍으로 에버랜드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었어요. 뭐죠? 락앤롤인가요? 크레이지 락인가요? 아무튼 그 기타 모양에 있는 그 커다랗게 이제 회전을 하는 그 놀이기구인데, 와, 전 정말 그게 싫어요. 세상에서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떨어지는 그 그게 너무 싫어요. 얼마나 싫으냐면 정말 싫어요. 아, 왜 그런 걸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이킹도 정말 싫어하고요. 그래요. 뭐 제가 싫어하는 건 관계없죠. 어떤 놀이기구를 타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핫팩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겨울이라니 축하드립니다. 브라운님은 제가 달력을 보내드릴게요. 그 달력이 두 가지 묶음이거든요. 그 탁상용 달력하고 패브릭 달력인데 패브릭은 그 브라운님 방에 걸어두시고 탁상용 달력은 남자친구분께 선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달력이에요. 새도 끝이 없거든요. 부디 남자친구의 제대 날짜를 2017년도 제가 보내드린 달력에 표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인가요? 제일 증오스러운 달력이 뭐냐면은 자신의 제대 날짜를 적을 수 없는 달력입니다. 저는 공군을 다녀왔는데 30개월 복무를 했어요. 30개월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군대는 많이 짧지 않나요?
참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남자친구분과 그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는데 제가 그림은 못 그려드려서 죄송스럽고 달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운님은 제게 메일로 선물을 받으실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주문을 해서 이게 아마 11월 초중순 정도에 발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쯤 휴가를 나오시면은 선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HAE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8년째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난 대만 친구인데요. 저는 교환학생이었기에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못했고 그 친구는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안 됐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 이후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그 친구가 프랑스 유학생활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이후인 2012년에 제가 대만으로 그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때라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좋았었죠. 또 세월이 흐르고 올해 2016년에 이번에는 그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죠. 8년 전에 헤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 어디든 함께 여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의 말을 전 믿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제가 대만으로 가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옆에 있고 싶은 거죠. 후회하기 전에요. 제가 계속 프랑스에 살고 싶어 하던 걸 아는 그 친구는 대만으로 가겠다는 제 결정을 듣고 놀라더군요. 8년 동안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됐죠. 두렵고 좋아하고 기대되는 만큼 불안도 크지만 부딪혀보지 않으면 제 마음도 그 친구의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그런 상태로 또 수많은 세월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둘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 이 친구와의 인연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데 글쎄요.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도 또 궁금하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당첨이 돼야겠지만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2008년. 정말 8년이 됐네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요. 영화다운 이야기네요. 부디 낯선 대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대만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대만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저는 주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못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박우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사실 지난번 봄부터 매주 신청했었다가 계속 안 돼서 잠시 쉬었는데 용기를 내어 다시 올립니다. 진솔을 애독하게 만든 한 남자가 준 시 한 편입니다. 추억으로 꼭 남기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시예요. 봄이 아름답잖아. 꽃이 싱그럽잖아. 따뜻함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잖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차가움이겠지. 누군가와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다면 그것도 차가움일 거야. 차가움은 육체와 영혼을 굳게 만들고 더 이상 노력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봄이 아름답잖아. 꽃이 싱그럽잖아. 따뜻함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잖아. 그 따뜻함은 얼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이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누군가와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해서 만일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 하여서 정의의 여신이 너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이 따스함을 불러온 봄의 여신은 너를 위해 변론해 줄 거야. 이 봄을 대신에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건 유채꽃이야. 유채꽃의 꽃말은 명랑과 풍요로움이지. 너의 삶에 명랑함과 풍요로움을 선물하고 싶어. 너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너 또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에 가난한 삶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유채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려 이건 풍요로운 삶이 초대야. 넌 사랑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이 봄이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이 유채꽃이 너를 응원해 줄 거야. 봄이 아름답잖아. 꽃이 싱그럽잖아. 따뜻함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잖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께 될 때까지 사연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분은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같은 글을. 그래서 약속도 지킬 겸 오늘은 이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은 아니고요. 나팔꽃입니다. 왜 나팔꽃을 골랐냐 하면은 글쎄요. 이 시를 읽었을 때 제가 춘천에 있었거든요. 아마 한 5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5월이었나? 춘천에 산책로가 있어요. 아마 그때도 이분이 같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보내주신 글들을 읽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좀 뭐 쉬면서 읽고 또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의 글을 읽을 당시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나팔꽃이 있는 담쟁이 덩쿨이 가득 쌓여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렇게 사진은 찍어놓고 사실 그때 다른 분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아무튼 그분의 글도 거절할 수 없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그려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글을 그려드렸는데 제가 구글 포토를 이제 쓰는데 아무튼 이제 그 사진을 찾아서 그 사진을 보고 다시 그려봤어요. 그래서 나팔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글을 다시 올려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진소를 애독하게 만들어준 남자라니 멋진 남자 같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지원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조두님. 길만 때부터 작가님의 팬입니다. 인도에 계시던 소식은 수년 전부터 들었지만 아주 가까운 분이셨단 걸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저 역시 인도에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책장엔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길만도 고이고이 모셔져 있지요. 몇 달간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에 결혼을 하게 되어 마음이 급한 예비 신부가 되었습니다. 출장 온 예비 신랑과 인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처음엔 뭄바이와 델리를 오가며 장거리 만남을 하다가 그가 한국에 들어갔고 또 몇 달간 한국과 인도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이런 저희 인연을 이어져 온 것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전화통화였습니다. 예쁜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만남을 이어왔지요. 저 먼 인도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인도의 인연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화나고 짜증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인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옆에서 챙겨주고 믿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금 얼떨떨하고 기대도 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합니다. 주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과 그림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인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가까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누구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남겨주시고 행복한 신혼생활 만드시길 멀리서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초반에 저의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기 때문에 사연을 조금밖에 읽지 못했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인도도 아직 낮에는 좀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덥지만 이제 뭐 아침과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11월이 좀 넘어가면은 좀 낫고요. 12월에는 한 0도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때는 좀 으슬으슬 하기도 하고요. 다음날 신문을 보면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하신 분들의 인원도 기록이 됩니다. 주로 이제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뜨시곤 하는데 안타깝죠. 여기에는 그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해서 길거리에서 정말 그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요. 아무튼 한국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 하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제 여기 시간으로 지금 오후 7시 5분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반이죠. 아닌가요? 10시 반인가요? 조금 있으면 진소가 업데이트 되네요. 저희 만화 진눈깨비 소년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